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위치까지 했었죠. 또 이제 조건부 연산자라고 조건문 한 종류로 조건부 연산자가 더 있어요. 아마 사막 연산자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사막 연산자로 할까 조건부 연산자로 할까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 책은 대부분 다 그 이름을 조건부 연산자 이거 MDN에 나오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그 이름을 MDN 그 모질라 네트워크 거기 문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조건부 연산자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조건부 연산자는 물음표와 여기 콜론, 물음표와 콜론이 하나의 세트이고요. 앞에가 조건, 물음표, 참, 콜론, 거짓.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쓰는지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조건부 연산자는 연산자 두 개가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문이 아니라 식이라는 거, 조건부 연산자. 그래서 이거를 뭐 콘솔 창 같은데 붙여 넣으면 문이 아니라 식이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게 뭐 문이라고 해서 결과값이 안 나오거나 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결과값이 나오는 그런 거는 아니긴 한데 if문은 입력했을 때 결과값이 보통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에 따라서 활용도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 물음표와 콜론 세트를 한번 보시면 요게 조건부 연산자라고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뜬금없이 갑자기 물음표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뒤에 콜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음표가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라 물음표는 나중에 물음표 두 번 쓰는 게 있고 물음표 뒤에 점 쓰는 게 있고 이게 그 2021년 버전 최신 자바스크립트거든요. 이게 나중에 물음표 두 개, 물음표 점 이런 연산자가 있는데 얘네랑은 다른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걔네 둘 연산자도 나중에 배워요. 이게 2021년 버전 자바스크립트로 진행하는 강좌라서 2021년에 추가된 문법도 어느 정도 배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건부 연산자는 크게 세 덩어리를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요거랑 요거 요게 힌트라 그랬으니까 요거 세 덩어리가 이 물음표와 콜론 기준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음표랑 콜론을 찾았다면 그 사이에 얘네들을 각각 하나의 덩어리라고 해서 세 덩어리인 거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결과값을 여기 돌려주죠. 화살표로 이렇게 결과값을 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이런 거 결과값을 돌려줘서 거짓입니다 이런 값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값을 이 밸류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는 연산자, 대입하는 연산자를 보면 오른쪽 먼저 실행돼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을 여기다가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값이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조건이 참이면 얘가 실행되고 조건이 거짓이면 이 부분 콜론 뒷부분이 실행되는데 얘는 거짓이죠. 얘는 작지 않잖아요. 0보다 작지 않은데 거짓이니까 요게 실행되는 거고 아까 위에 거는 5가 0보다 크다 참이죠. 참이니까 요 부분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스위치도 어제 배운 스위치도 if문으로 바꿀 수가 있었죠. 저희가 if문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연습이라기보단 비교 그것처럼 조건부 연산자도 다 if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조건문이 세 가지 종류를 배웠잖아요. if랑 스위치랑 조건부 연산자. 그래서 헷갈린다 싶으면 일단 다 if문 하나만으로도 다 표현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렇게 그 조건부 연산자로 쓸 거를 그냥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죠. 근데 줄이 이렇게 5줄 쓰이는 거를 한 줄로 압축할 수 있는 실제로는 여기다가 원래 let까지 선언을 해야 돼서 6줄인 건데 let value까지 포함하면 6줄로 표현할 거를 이렇게 한 줄로 줄일 수 있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부 연산자에 대한 수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선호도 이렇게 코드 6줄로 쓸 거를 한 줄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또 압축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고 이렇게 압축하다 보면 가독성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가독성이라고 하면 코드를 쉽게 읽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협업을 하다 보면 이거 그 프로그래밍 언어도 언어다 보니까 개발자끼리 서로 코드를 자주 막 공유하고 막 서로 코드를 보고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남이 쓴 코드를 내가 읽을 때 상당히 어려워요. 그 사람의 의도나 이런 거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좀 간결하게 짧게 쓸 수 있는 애들이 보통 가독성이 생각보다 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길게 쓴 애가 더 읽기 쉽다거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막 코드 짧으니까 요거 써야겠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취향을 반영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나 혼자 쓸 때는 뭐 이렇게 약속을 정할 수 있거든요. 나는 무조건 if만 쓸 거야, 스위치랑 조건부 연산자 안 쓸 거야, 그렇게 정해서 if문 하나로 다 통일할 수가 있는데, 근데 협업을 하다 보면 남들이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까지 막 제한 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코딩할 때는 한 가지 스타일로 해도 되지만 남들은 막 스위치 쓸 수도 있고 조건부 연산자 쓸 수도 있고 해서 결국에는 모든 문법을 다 알아야 되기는 해요. 그렇다고 뭐 조건부 연산자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취향 차이인데 남들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는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건부 연산자는 저희 if문 안에 if문 들어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거 마찬가지로 스위치문 안에 스위치문 들어갈 수 있고 막 그런데, 조건부 연산자도 여기 안에 또 조건부 연산자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도 보면 두 개고 콜론도 두 개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말하기를 물음표랑 콜론을 보면 덩어리를 이제 세 덩어리로 찾아라. 그래서 얘가 조건, 얘가 참인가? 얘가 거짓인가?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얘가 참인가? 얘가 거짓인가? 좀 헷갈리죠? 이럴 때는 이렇게 중첩된 거일 때는 바깥쪽끼리 서로 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물음표랑 바깥쪽 콜론이랑. 근데 이것도 또 정확히 말하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깥쪽이라고 하기는 애매하고, 이거 딱 물음표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얘하고 끝에서부터 얘 찾는 게 아니라 물음표를 보고 나서 또다시 물음표를 보면 이거 중첩된 그런 거구나 해서 안에 거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요걸 보고 사막 연산자구나, 조건부 연산자구나 알았는데 참 부분을 보니까 또 물음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중첩된 거구나 하면서 이게 내부에 있는 조건부 연산자, 그리고 요게 외부에 있는 조건부 연산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조건부 연산자가 코드를 짧게 만들긴 하지만 이렇게 연달아 쓰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남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주려면 연산자들 여러 개 섞었을 때는 우선순위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괄호로 이렇게 딱 묶어주면 편하겠죠. 그러면 조건 1, 참, 거짓 이렇게 나오고, 조건 1에 대해서 조건 2, 참, 거짓. 조건 1이 참일 때 한 번 더 사막 연산자, 조건부 연산자를 이렇게 다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린다, 남들이 보기에 헷갈린다, 또는 나도 헷갈린다, 코드 작성한 나조차도 헷갈린다 하면 여기 소괄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남들이 헷갈려하는 거를 막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이거 이렇게 제가 그림판으로 막 그린 거는 나중에 책 출간되면 디자이너분이 예쁘게 꾸며주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실제 책에도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책 출간될 때는 제대로 그림 그려서 나오고, 제가 이렇게 개떡같이 만들어도 그 출판사 디자이너분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제대로 꾸며주십니다. 그래서 이 코드 분석을 해보면 여기 앞에가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인데 그게 참인 경우 여기 통째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고, 거짓인 경우 여기만 실행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참인 경우에는 다시 사막 연산자에서 두 번째 조건이 참인 경우랑 거짓인 경우. 그래서 여기가 둘 다 참이고, 컨디션 1, 여기 1 빠졌네요. 컨디션 1만 참이고 여기는 컨디션 1이 거짓.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괄호로 감싸는 거 필요하다고 이렇게 넣어놨죠. 이렇게 괄호만 묶여 있으면 참 거짓 부분이 명확하게 잘 보이니까 참 거짓. 또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필요해요. 조건부 연산자는 워낙 헷갈리기 때문에 중첩되어 있을 때 이렇게 들여쓰기로 되어 있으면 얘네가 한 묶음이고 요렇게 가장 크게 한 묶음이구나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잘 보면 다릅니다. 잘 보면 아까는 물음표 콜론이었는데 이번에는 물음표 콜론이에요. 이런 것도 헷갈리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여기가 조건, 저도 헷갈려요. 조건, 참, 그리고 여기 뒤에가 거짓. 여기 통째로가 거짓이네요. 거짓일 때 조건부 연산자가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이것도 헷갈리니까 이렇게 괄호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거짓 부분에 조건부 연산자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 이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잘 한번 보세요. 찬찬히 시간을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 참, 거짓.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라, 웬만하면. 이렇게 소괄호 많이 써서 뭐 나쁜 거는 없으니까 소괄호로 묶어주면 얘네가 통째로 조건 1에 대한 거짓이라는 거 딱 보이죠. 그래서 제가 퀴즈로 이거 if문과 스위치문을 조건부 연산자로 바꿔보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안 빠졌네. 이렇게 제가 그 방송하면서 책에 코드 빠뜨린 것들 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고, 조건이 true면 value를 참으로, 조건이 false면 value를 거짓으로. 요거 3학년산자로 어떻게 나타내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했죠. 이렇게 let value는, 이렇게 간단한 거는 3학년산자로 바꾸기 쉬워요. 조건부 연산자로. 저도 사실 이거 번역을 조건부 연산자로 했지만 입에서 말할 때는 3학년산자가 더 잘 붙어서, 근데 책의 내용을 따라가야 되는데 조건부 연산자입니다. 조건부 연산자. 그래서 참, 거짓, 이렇게 짧게 나타낼 수가 있다. 여기 빨간 거 뜬 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문, 띄어쓰기가 안 맞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거 if문도 스위치문으로 바꿔야 되구나. 제가 정답을 공개를 해버렸네요. 여기에 있는 if문을 요거 if문을 스위치문으로 바꾸면 요런 식으로 여기 케이스 자리에 꼭 문자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나 불값도 다 나와도 돼요. 그래서 조건이 true랑 false일 때 각각 실행해주고, 스위치문 쓸 때는 break 쓰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요. false일 때도 break. 이거 보통 근데 스위치문의 끝부분은 break 빼도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break 넣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안 넣는 거를 자꾸 버릇들이다 보면 정작 넣어야 될 때 이 break 빠지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잖아요. 스위치문 그거 기억나시죠? 스위치문은 여기 브레이크 없으면 나중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같이 실행되는 거. true일 때 value 참, value 거짓이 같이 실행돼서 참도 실행되고 이 거짓 대입하는 것도 실행돼서 true인데도 거짓이 돼버려요. 얘네 둘이 연달아 실행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가 break 넣어주는 거, 그거 잊지 마셔야 되고, 이 끝부분은 브레이크 빼도 되지만 안 빼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꾸 빼는 거 한 줄이라도 좀 짧게 쓰려고 하다가 정작 중요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부 연산자 할 때는 조건부 연산자가 확실히 짧죠. 근데 조건부 연산자로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 이런 부분, 동작문 부분이 여러 줄이다, 뭐 이런 데가 여러 줄이다 이러면 조건부 연산자로 바꾸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if문이랑 간단한 스위치문만 조건부 연산자로 바꿀 수 있고, 복잡한 경우는 조건부 연산자로 바꾸려다가 괜히 더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문은 여기까지.